자, 오늘은 분할 청산.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PPT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투자와 청산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 진입 구간 확인하는 방법과 그리고 손절 구간 확인. 매수, 매도의 진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손절이죠, 여러분. 어느 구간에서 나는 손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간 확인과 그리고 청산. 어디에서 1차 짧은 구간에 진입을 한 후 청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좀 길게 롱 포지션으로 길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상승 이후 1차 단기 청산 구간과 장기 청산 구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번 풀어보죠. 네. 자, 매수 진입과 청산이거든요. 첫 번째 조금 길어요. 차트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PPT를 보여드리면 자, 초보분들은 의아합니다. 뭐지?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차트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과 2번 추세가 돌파한 구간이 보입니다. 그죠? 노란색 1번과 2번 진입 구간에서의 진입과 그 구간에서 청산. 제가 저번 달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긴 추세 이후 긴 추세를 이후 하락 추세가 돌파한다 그러면 추세를 이었을 때 돌파한다 그러면 돌파 지점이었던 1번 구간과 그리고 눌림 자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세선을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의 진입 포인트를 잡아라. 그러면 그 구간이 저점이 밀리지 않은 한 그 구간, 저점대에서 제일 낮은 구간의 진입 구간을 포착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 먼저 선진입, 돌파하면서 진입을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옆에 집, 옆에 캔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산, 단기 청산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전 고점, 직전 고점이라고 합니다. 직전 고점, 마우스를 따라오시면 현재 네모 칸에 들어가 있는 요 크기만큼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추세선의 마지막 저항대 부분, 한 파동, 제일 작은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작은 파동이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1차 단기 전고점 전후, 전고점을 넘어가서 청산할 것이냐, 넘어기기 전에 청산할 것이냐. 보통 단기 청산은 전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먼저 단기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반등 구간은 짧게 잽을 쳐야 된다. 짧게 단기를 쳐야 된다. 그리고 단기 청산 이후 지금 보시면 15045 뭐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파란 선 3개가 보이죠. 가로선으로.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인 겁니다. 이 구간대에서 1차 진입 이후 전고점 청산, 단기 청산 이후에 다시 눌림을 준다면 2번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2번 구간에서는 좌측의 제일 작은 마디, 단기 파동의 마디가 올라가는 구간 15.674포인트입니다, 여러분. 15.674포인트. 그러면 정고점이 보이죠. 정고점이 보입니다. 정고점, 캔들의 파동의 고점 구간까지는 올라가겠구나라고 먼저 예상을 하고 그때까지는 2번 진입과 1차, 2차 분할 진입을 해서 두 번째 진입 구간을 진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차트가 손절 라인, 저점을 밀리지 않은 한 가져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트레이딩을 할 때 제일 기본적인 매수와 청산의 기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누구나 진입을 하면 들어가자마자 빨간불 들어왔다고 바로 청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나는 수익 구간을 가져가겠다. 그 수익 구간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딱 명확하게 잡는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진입과 추세선을 넘어갔으니 난 진입해볼래 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다면 제일 먼저 옆에 고점에 넘어기지 않는 구간대까지 체킹을 한 후 그때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단기 청산. 그리고 중기라고 합니다. 중기. 첫 번째 작은 파동, N자 파동, 짧은 파동의 마디는 두 번째 1번이 2번으로 넘어가는 구간까지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청산해야 됩니까? 청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 청산하시면 빨간색 15.674포인트가 보입니다. 빨간색. 이 구간에서는 어떠한 파동을 보여도 사실은 살짝
조정을 줍니다. 왜? 정고점 싸움대 구간에서는 조정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그 구간을 밀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은 추세선을 A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는 그 구간대 반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눌림이라고 하거든요. 눌림이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자신 있게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돌파가 나오고 상승 추세 랠리를 이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가에 대한 큰 파동, 전체 A에서 B까지 내려왔던 요 크기가 움직여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그 구간에서 추세를 이었을 때 이탈되지 않을 때까지 나는 A의 구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고 스스로 조금 이게 차트 이제 주식이나 선물은 IQ가 150, 160, 180 되는 사람들이 IQ 100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뭐다? 우직하고 좀 야수적인 면. 그런 면만 있다 그러면 차트가 여러분 많은 경험치를 가져가면 분명히 차트는 그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갈 차트는 간다 그래요. 아무리 때려도 갈 차트는 가고 아무리 내려가라고 해도 올라갈 차트는 올라가고 내려갈 차트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보인다면 가에 대한 추세선을 그어서 파란색 추세선을 그어서 요 구간이죠. 가가 첫 번째 정고점을 돌파했던 구간에서 추세를 이어준다면 추세선만 있고 그 추세선만 믿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굉장히 큰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트렌드의 방법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러한 기준만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응용을 계속 해보시면 그 경험치가 계속 쌓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긴 수익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짧은 손절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터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 추세. 하락입니다, 여러분. 하락 차트는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위에 있던 큰 A의 파동 전체가 밑으로 B로 내려간 차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마디, 전체 온마디의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다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세 번 추세선 강의할 때 제가 3번의 추세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파란 선이 3번째 그리고 A의 구간의 첫 번째 진입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간은 차트의 되돌림 구간에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일 때는 하락으로 내려오던 추세가 지지, 눌림을 주고 올라간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차트가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되돌림, 위로 올라가고 나서 다시 빠지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추세선의 기준은 똑같이 잡으시되 A의 구간이 돌파 이후 1번, 2번의 포지션에서 1번, 2번이라 적혀있는 포지션에서 이탈이 나와준다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전에도 분명히 1번 구간에서 한번 단기 하락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차트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2번 돌파 이후 확인이거든요. 확인 차트 추세 이후 되돌림 주고 A가 빠진다면 어디겠습니까? 저점. 바로 자 93.83.72 포인트입니다. 83.72가 이탈, 돌파, 이탈, 내려가지 않는 구간에서 단기 먼저 잡아보시고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구간은 B의 구간입니다. 추세가 이탈했던 세 번째 추세가 이탈했던 구간 제가 돌파와 이탈,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탈했던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되돌아온다면 3번까지 빠지고 돌아온다면 B의 구간. 자, 그렇다면 1번의 큰 마디가 되돌림 구간에서 2번의 마디까지 한번 빠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3이라고 적혀있는 저점 라인이고요. 그리고 B로 돌아왔을 때 A, B, C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현재 84.37이라는 기준값에서 우리는 추세 라인대를 저항값으로 인정을 해주고 추세선을 긋는다는 것은 진입과 청산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
다른 것을 우리는 차트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기준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그 추세선 하나, 물론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 더 지나면 이평선 보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서 보조지표가 어떠한 도움을 준다까지도 조금 더 보태면 좀 더 많은 것을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을 됩니다. 그러나 추세선 강의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추세선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추세선이 돌아오는 자리, 돌파하지 않는 자리, 하락 구간에서 이탈되지 않았듯이 이탈된다면 손절이겠듯이 돌파한다면 손절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손절 기준값은 84.37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진입을 해서 하락이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요 첫 번째 1번 칸에 있는 크기만큼 되돌림에서 한 번 빠지고 그 B에서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1, 2, 3차의 파동, 하락 파동을 여러분들 잡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첫 번째, 그리고 마우스핀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었던 대추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나간 차트라서 저 자리까지 언제 차트가 내려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서 이 차트가 이탈이 된다면 여러분 강한 싸움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합권이라고 그러죠. 1번, 2번의 추세선 라인 안에서의 보합권을 주다가 이탈이 되어주는 D 구간이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이 구간은 짧은 1번, 2번의 구간과 똑같은 방식의 응용입니다. 위에 상승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위에 있는 마디가 그대로 온마디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C에서 D로 추세선만 하나 긋고 보조 역할을 있어야죠. 안전벨트를 매야죠. 그죠? 눈에 보이는 청산 구간에 먼저 안도감을 가지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고 가의 크기만큼 나로 포지션을 인정해 놓고 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를 먼저 눈으로 확인했고 추세선을 C에서 D로 하나만 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장기, 최장기의 모든 파동을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준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세선 돌파 이후에 이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PPT만 보고 또 알아보는 것보다는 좀 차트를 직접 보고 적용을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고 좀 적용을 차트를 해주실 수 보면서 있을까요? 오늘 그러면 진입과 청산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나간 차트를 땡겨와서 PPT 보지 말고 현재 차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어봐 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리고 보니까 마스터님 PPT 그 글씨체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눌려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글씨체요. 네. 이게 차트를 가릴까 봐 제가 네. 조금 줄였는데 다음에는 글씨를 치면서 네, 늘 시청자분들께서 그러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어서 할게요. 네, 차트 보고 한 번 네. 더 기술적 분석 한번 활용해 자, 보겠습니다. 활용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나스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나스닥이 파동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한 번만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200틱으로요. 200틱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틱으로 보죠. 200틱은 제가 분석을 잠깐 잡아놓은 거라 240틱 보시면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보고 요 구간대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 놓고 요까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요렇게만 딱 해놓고 보면 하락에 대한 파동입니다. 계속적인 하락이 지금 내려가고 있던 차트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딱 드려볼게요. 추세선을 먼저 하나 그었습니다. 이렇게. 네. 1번 추세가 완성이 되었죠. 물론 요 구간에 대한 추세가 있었겠으나, 그죠? 짧은 구간에 대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그었다 그러면 벌써 돌파하고 얘가 첫 번째 추세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추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따라가겠죠.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자, 그러면서 이 추세가 돌파, 이탈을 주면서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걸 보고 우리는 되돌림 구간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적인 하락을 주는데 한 번에 더 추세선을 그어보죠. 그렇다면 내려오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추세를 그었습니다. 두 번째 추세를 긋고 또 한 번 추세가 넘어가지 못하고 또 계속적인 하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에 대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따라갈 수도 있겠으나 나는 매수를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그렇죠. 한 번 더 기다리겠죠. 왜? 나는 매수를 봐야 되는데 매도의 관점은 지금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고 나는 매수를 잡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다리겠죠. 기다리는 게 매매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번에 더 추세, 세 번째 추세를 완성을 시키고 요 추세가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죠. 요 추세가 넘어갈 때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넘어가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넘어가고 나서 첫 번째 진입을 하여서 뭘부터 바라고 그랬습니까? 전 고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고점. 전 직전 고점. 그죠? 직전 고점이 넘어가느냐? 그러면 요만큼의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데요. 단타입니다, 여러분. 단타. 제일 안전한 매매. 여러분들이 스캘핑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인 겁니다. 왜? 이만큼의 강한 오랜 시간에 하락을 주었던 차트가 올라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에 뭘 봐라? 확인을 해라는 거죠. 정말 올라가는 차트냐 아니면 지금처럼 반등 살짝 주고 올라간다 하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쭉 빠져버리는 계좌가 슬프죠. 계좌가 웁니다. 버렇게 멍들고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단지 그러면 손절은 어디냐는 거죠. 손절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돌파 이후 요 추세가 이탈되는 뽁 하고 내려가 버리면 그냥 손절을 줘야죠. 왜? 현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폭 빠지니까 더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추세가 부러졌을 때 돌파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잡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 손절을 주고 올라오면 그때 다시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먼저 한번 잡아보시고 지금 240분이라서 그렇지 요 구간에 잡고 뭐 그래도 한 25포인트 됩니다. 여러분 TX로 따지면 100틱이에요. 작은 수익률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나스닥은 100포인트면 작은 수익은 아니에요. 25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만 가지고 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보고 나서 어디서 잡아라? 그 다음 돌파 구간이었던 요 구간, 돌파 구간이었던 940을 상회하는 것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키워볼게요. 키워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키우고 나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구간을 지지받는 구간을 제가 찾아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받는 구간. 그건 무슨 말이냐? 고점을 지지를 받는 구간이 어디냐? 현재 전고점을 다시 지지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내 올라온 만큼의 크기는 얘가 올라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겠구나. 그렇다면 눌림이 어디겠느냐? 요 구간이죠. 아래 구간. 아래 구간까지는 올라가겠구나가 1차 청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청산은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 자, 그렇다면 자, 지나간 차트니까 우리는 보기가 편합니다. 지나간 차트니까 현재 과거 차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올라갔고요. 제가 체크했던 만큼의 구간까지는 올라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입 구간이 요 구간이었죠, 여러분.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진입 구간은 요 구간이었는데 나중에 요게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 손절이 난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후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분명히 차트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싸운 구간 이후 내려갔는데요. 여러분, 추세가 두 번째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대가 잡혀 있죠. 저항대가. 추세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넘어간다면 요까지에 대한 기준값만 딱 가져가더라도 충분한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요것을 한 번에 보겠다. 추세가 돌파를 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는 것은 욕심이었던 거죠. 이만큼의 긴 시간을 하락을 하던 것이 요만큼 올라가서 나서 올라간다면 짧은 구간의 수익률을 먼저 가져가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구간, 잽을 쳐라. 잽을 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현 구간에서 돌파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구워주는 보합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돌파하는 보합 구간. 자, 그러면 그 구간에서 돌파 눌림이 나오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잽을 쳤던 구간은 요까지인 거고요. 그죠? 요까지 확인 이후에 강한 보합권을 주면서 돌파와 눌림에 대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확인해 보신다 그러면 1차 똑같이 전고점 넘어가는지 확인, 그죠? 전고점 넘어가는지 확인, 눌림을 주었을 때 추세선 지지 라인, 강하게 지지받았던 라인에서의 상승값을 또 한 번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눌림 이후 추세선 하나만 이렇게 딱 긋고 확인한다 그러면 최소한 요 자리 아니면 강한 최대 요 자리까지의 수익률은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기준만 명확하게 진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술적 분석에서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